그만하세요. 일본의 한 술집. 외국인을 향해 오늘의 주인공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술집의 사람들은 쳐다보고만 있고 주인공의 친구들은 외국인을 내쫓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요. 사장님까지 외국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자 외국인은 자리를 떠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인공.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나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 한국에서 붙잡힌 유튜버와의 악연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2023년의 어느 여름밤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오사카 시내의 작은 술집에서 모처럼의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평소처럼 웃고 떠들며 좋은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던 중 저희 기억에서 꺼내고 싶지 않은 악몽이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정체 모를 외국인이 셀카봉에 카메라를 달고 술집으로 들어왔어요. 영어를 하며 소리를 높이며 여기가 일본의 술집이다 라고 말하며 주변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술집에 있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꼈고 사장님도 조용하라고 말하며 촬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미마생 이라고 소리를 치며 비어있는 테이블에 착석했어요. 이내 메뉴판을 보며 혼자 휴대폰을 보며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니 유튜버나 스트리머 같아 보였습니다. 사장님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을 하고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처음 술집을 들어올 때 보단 조용해진 그의 모습에 다시 술집 안의 분위기는 안정이 되었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들과 술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름이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거칠게 떠들며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뭐라고 같은 말을 계속 중얼거리며 술집의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다녔죠. 자기 소개를 하며 자기 방송에 얼굴 한번 비춰달라는 말을 하며 카메라를 무작정 들이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거절을 했고 유튜버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투덜댔어요. 저와 친구들은 불편함을 느꼈고 친구들에게 자리를 옮기자라고 말하려던 찰나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제 옆으로 그가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며 유명한 유튜버라고 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손을 저으며 거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대뜸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보여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조니 소말리라는 유튜버였고 실제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도 내성적인 성격이라 갑작스러운 관심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화면을 무작정 들이밀며 여러분, 일본에 대해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카메라를 제 얼굴 앞에 위치시켰어요. 저는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틈조차 주지 않고 소말리는 우리 사이에 앉아 무례하게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그가 마치 나를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들도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며 당황했고 저는 마치 작은 생쥐처럼 꼼짝도 못했어요. 그 순간 제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말리는 갑자기 제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더니 웃으면서 장난을 치듯 자신의 손을 의자와 제 엉덩이 사이로 밀어 넣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는 그저 마비된 것처럼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죠. 몇 초간 멍해 있다가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해 라고 외쳤을 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급하게 반응했어요. 모두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고 소말리를 쫓아내려 했어요. 끝내 사장님이 다가와 소말리를 내쫓으려고 했고 사장님이 폴리스라고 말하자마자 소말리는 제 옆자리에서 알아났습니다. 사장님에게 떠밀려 밖으로 나가는 소말리는 뻔뻔하게 웃으며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너희 같은 일본인들은 원자폭탄 맞아 죽어야지. 히로시마 기억하지? 너희는 원자폭탄에 맞아야 정신 차려. 내 바지 속에도 원자폭탄이 있거든. 그 말이 내 귓가를 후벼 파듯 들어오는 순간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며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친구들은 다 제게 다가와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 밖은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저는 얼른 이곳을 떠나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화목했던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최악으로 바뀌어 버렸고 집에 돌아온 저는 성희롱을 당한 기분에 사로잡혀 좌절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셀카봉을 들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거나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리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되었죠. 소말리의 박장대소하는 얼굴이 제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 불쾌감과 무력함이 다시 밀려왔죠. 길을 걷다 또 마주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매일매일을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저는 그 유튜버가 아직까지 일본에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유튜브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이후에도 일본에서 인종차별적인 방송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죠. 제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고 불안함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사라질 만한 소식을 보게 되었어요. 소말리가 일본에서 본국으로 강제 송환당하고 5년 동안 입국 금지를 당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순간 안도감이 스며들며 긴장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에는 술집에서 한 소말리의 무례하고 발칙한 행동이 제 가슴에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악몽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제게 유튜브는 아주 복잡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즐거운 콘텐츠를 보며 여가를 보내는 매개체였는데 소말리와 얽힌 그 악몽 같은 기억이 머릿속에 뿌리를 내려버린 후로는 달라졌죠. 소말리의 만행을 괜히 찾아봤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관련 동영상으로 알고리즘을 타면서 제 피드에 소말리의 얼굴이 뜰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미 소말리는 일본뿐만 아니라 태국과 이스라엘에서 성희롱을 일삼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며 다툼까지 벌인 전과가 있더라고요. 해외 네티즌들은 그 모습이 부적절하다고 소말리를 향해 쓴소리를 뱉고 있었어요. 소말리와 얽힌 그 끔찍한 기억이 제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 매번 유튜브를 켤 때마다 긴장부터 되었죠. 그래서 유튜브를 켜는 일이 점점 조심스러워졌었어요. 누군가는 그럼 아예 유튜브를 안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유튜브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어요. 요즘 세상에 유튜브 없이 생활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저에게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플랫폼 그 이상이거든요. 저와 같은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드라마, 영화, 뉴스, 요즘 뜨는 트렌드와 이슈까지 모두 유튜브로 접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 한국어 공부나 K-드라마, K-팝 같은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 접하고 있죠. 일본의 20대에게 한국은 대유행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한국 컨텐츠를 즐기는 게 제 삶의 큰 즐거움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소말리와 관련된 영상이 알고리즘에 뜰 때 저는 매번 관심 없음을 꾹꾹 눌렀어요. 그렇게 제 영상 피드에서 소말리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방어 수단이었고 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통제함으로써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려는 노력이었죠. 어쩌면 유튜브에서 제가 즐기는 컨텐츠들이 제 불안함을 하나 둘씩 사그라지게 하는 요소였어요. 특히 한국 컨텐츠의 힘은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죠. 일본에서는 한국의 아이돌과 예능, 넷플릭스 시리즈들이 젊은 세대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K-팝 노래를 부르고 K-드라마 이야기로 밤새 수다를 떠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죠. 특히 저와 한국이라는 주제로 소통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하루카라는 친구죠. 우리는 대학 시절 같은 밴드 동아리에서 만나 절친이 되었어요. 하루카는 외향적이고 쾌활한 성격의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았어요. 밴드에서는 드럼을 맡았는데 쇼컷을 한 하루카의 중성적인 매력에 대학의 남녀 학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죠. 하루카는 내성적인 저에게 늘 새로운 자극을 주곤 했습니다. 하루카는 내성적인 제가 낯을 가리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귀여워했어요.
쾌활하고 외향적인 하루카와 함께 시간을 가지다 보니 저도 점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고 학교 생활과 밴드 생활을 즐기게 되었죠. 저는 밴드에서 키보드를 맡고 있었는데 혼자 연습할 때만 하루카가 자연스레 드럼을 쳐주며 합주도 하곤 했어요. 그러던 중 하루카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고 우리는 잠시 멀어져야 했어요. 하지만 서로 메신저와 통화로 소통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나갔죠. 그러다 하루카의 추천으로 한국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한국어가 배우기 쉽고 문화를 온전히 즐기려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좋을 거라는 추천을 해줘서 함께 한국어 공부도 했어요. 처음엔 친구의 추천과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한국에 대한 공부가 한국에 푹 빠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최근 일본의 한국 문화의 유행이 젊은 세대를 덮치며 제 선택이 탁월하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렇게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하루카와 한국이라는 주제로 저희는 더 각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소말리에 대한 트라우마를 알고 있던 하루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오미, 우리 이번 여름에 한국 여행 가는 거 어때? 한국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 너도 한국어 공부 열심히 했으니 써먹어 봐야지. 직접 경험한 내가 옆에 있으니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기대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실 한국 여행은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어요. 일본에서 K컬처는 대유행이고 한국은 일본 젊은이들이 계속 가보고 싶어하는 꿈의 여행지로 자리 잡았거든요. 친구들이 SNS에 서울에서 떡볶이 먹어본 사람? 인천공항 진짜 미쳤다던데 한국인 너무 잘생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운 게시글을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 꼭 가보리라 다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차례가 된 겁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독학을 했던 저에게 드디어 그 실력을 뽐낼 기회가 오게 된 거죠. 그래, 가자, 한국. 저는 결심했어요. 가서 진짜 한국어로 소통해보고 진짜 한국의 길거리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K-팝 성지순례를 떠나고 한국의 전통시장과 맛있는 음식점에 들러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밤에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분명 제가 한국에 다녀오면 부러워할 것이 뻔했죠. 나오미, 드디어 진짜 K컬처를 체험했구나 라며 부러워할 그 모습들이 벌써부터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루카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모든 게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깨끗하고 잘 정돈된 시설과 친절한 안내 직원들의 모습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루카는 여행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능숙하게 모든 과정을 처리하며 저를 이끌었어요.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이동했는데 창밖으로 스쳐가는 한국의 풍경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하루카와 저는 젊은 세대들이 즐긴다는 다양한 명소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카페 거리에서 사진을 찍고 명동의 화려한 상점들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특히나 홍대에 도착했을 때 그 젊음의 열기와 자유로운 분위기에 마음이 들떴어요. 거리에는 음악이 흘러넘치고 여기저기서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 길거리 음식을 즐기는 외국인과 현지인들이 뒤섞여 있었죠. 이래서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하루카와 저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홍대 거리를 걸으며 밤문화를 탐방하던 중 길 한쪽에서 외국인 스트리머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셀카봉을 들고 웃으며 화면 속 시청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던 그들의 모습이 순간 소말리를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온몸이 굳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불안감이 솟구쳐 하루카의 팔을 꽉 잡고는 빨리 저기서 벗어나자며 다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벗어나려던 순간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고성이 들려왔어요. 놀란 마음에 뒤를 돌아보니 한 외국인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옆에 있는 한국인 남성이 쓰러진 사람을 향해 화난 목소리로 고함을 치고 있었어요. 다른 외국인 스트리머가 급히 그 한국인을 막으려 애쓰고 있었죠.
그 혼란스러운 장면에 우리 둘 다 겁에 질렸습니다. 하루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오미, 우리 얼른 여기서 벗어나자.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달리는 듯 걸어가면서 하루카와 얘기했어요. 한국은 치안이 좋다고 들었는데 이런 장면을 보니 꼭 그런 건 아닌가 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밤거리가 조금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카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지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을 했죠. 우리 그냥 편의점에서 맥주 사서 숙소에서 마시자. 그렇게 우리는 가까운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안주거리를 사서 안전하게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간단한 샤워를 마친 후 하루카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며 긴장을 풀었어요. 우리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웃기도 하고 한국의 젊은 문화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하루카가 켜놓은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도되는 걸 보고 저는 맥주캔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화면 속에 등장한 인물은 바로 소말리였습니다. 소말리가 한국에서 벌인 온갖 추태와 무례한 행동들이 뉴스에서 낱낱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뉴스에 따르면 그는 서울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저질렀고 지하철과 버스에서 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큰 소리로 북한 노래를 틀어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편의점에서는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고 소주를 마시며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졌어요. 그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격분한 한국 남성이 소말리를 직접 찾아내어 주먹으로 응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도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는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루카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저는 숨을 깊게 내쉬며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루카는 걱정스럽게 제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나오미,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저는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고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카는 소말리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그 녀석, 일본에서도 온갖 몹쓸 행동을 하고는 결국 추방당했으면서 한국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동양인 비하를 전문으로 하는 파렴치한 인종차별자 같아. 하루카는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조금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일본 술집에서 당했던 그 끔찍한 악몽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하루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달랬습니다. 나오미, 걱정하지 마.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어. 한국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하루카는 아까 홍대에서 겪은 일과 지금 뉴스에 나오는 상황이 겹친 걸 떠올리며 놀라워했어요. 나오미, 내 촉이 정말 대단해. 내가 빨리 벗어나자고 안 했으면 나도 큰일 당했을지 몰라. 정말 고마워. 그녀의 말에 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맥주를 마저 마시며 한국의 예능을 보며 깔깔대며 웃으며 소말리에 대한 기억을 조금씩 지우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루카는 제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나오미, 서울에 소말리가 있으니 부산으로 가는 게 어때? 하루카의 말에 저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산? 그녀는 활짝 웃으며 설명했어요. 응. 부산은 해양 도시라 한국의 바다를 즐길 수 있어. 게다가 KTX라는 고속철도를 타면 금방 갈 수 있대. 여행 계획이 새로워지자 저도 다시 설레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KTX에 올랐습니다. 열차는 조용하고 아늑했으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창밖에서 열차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빛에 몸이 노곤해졌고 그동안의 긴장감이 풀려서인지 저는 금세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부산역에 도착하게 되었고 맑고 화창한 날씨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의 숙소로 이동해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광안리 해변의 전경을 바라보니 수평선 너머로 부드럽게 일렁이는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해변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고 넓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교의 웅장함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광안대교는 밤이 되면
어떤 불빛으로 물들지를 상상하게 만들었죠.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긴장과 불안이 서서히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부산에서의 하루에 대해 설레는 상상을 하던 중 하루카가 다가와 진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나오미, 소말리가 지금 출국 정지를 당했대. 한국 경찰이 마약 혐의, 그리고 성희롱까지 포함해 그 녀석의 만행을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고 해. 이제는 그가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하루카는 말을 이어가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사람이었잖아. 이제 그 녀석이 벌을 받으니 너도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편히 즐겨. 알고 보니 제가 걱정된 하루카는 KTX에서 제가 잠든 동안에도 소말리에 대한 뉴스와 조사 과정을 찾아보며 저를 위해 위로할 준비하고 있던 것이었죠. 저는 그녀의 위로가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하루카를 꼭 껴안았어요. 하루카,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혼자 이 감정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루카도 저를 꼭 안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마음의 짐이 풀리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루카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제대로 한국을 즐겨볼까? 세상에서 가장 이쁘게 옷을 갈아입어. 나가자. 저는 기쁨의 눈물을 닦으며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옷을 갈아입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부산을 즐길 시간이 된 거죠. 시원한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고 저녁 노을이 서서히 하늘을 물들일 때쯤 우리는 광안리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루카와 저는 모래 위에 맨발로 서서 파도가 살짝 발끝을 적실 때마다 깔깔대며 웃었죠. 바다 냄새를 맡으며 깊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해변 근처의 해산물 레스토랑에서는 싱싱한 회와 해물탕을 맛보며 한국의 해양 요리가 얼마나 다채롭고 맛있는지 감탄했습니다. 하루카는 해산물을 먹으며 한국의 전통 음식을 먹어봤던 이야기를 꺼내 웃음꽃을 피웠고 저도 함께 여행 온 기쁨을 만끽하며 마음껏 웃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사진을 찍으며 해변의 추억을 담고 푸른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컷 한 컷 소중한 순간을 남겼습니다. 늦은 밤에도 광안리 해변은 주변의 건물의 불빛들로 밝게 빛나고 있었고 광안대교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낭만을 불러 일으켰어요. 저는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하루카를 찍어주다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루카, 고마워. 내가 제안한 한국 여행이 나의 슬픈 기억을 지워줬어. 내 걱정을 하느라 어제부터 계속 신경 써준 마음도 너무 고마워. 제 말을 들은 하루카는 머리 위로 크게 하트를 그리며 제게 말했어요. 나오미, 난 너의 친구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해. 그녀의 말에 다시 한번 따뜻함이 전해졌고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느꼈어요. 하루카는 정말로 제 걱정을 함께 나눠준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해변에서 밤바다를 바라보며 작은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 저도 조금씩 미소를 되찾아갔어요.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경험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을 씻어내고 이곳에서 새로워진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부산에서의 여행을 마지막으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유튜브를 보던 중 관련 동영상으로 소말리가 또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동영상은 소말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다 보니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며 과거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트라우마도 극복하게 된 저를 만나게 되었죠. 한국이 아시아에 피해를 입힌 소말리를 엄중하게 처벌해서 앞으로도 민폐를 끼치는 나쁜 사람들을 꼭 응징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나라로 계속 남길 바래요. 저에겐 한국이 이젠 영웅의 나라 같아 보이거든요. 제 악몽을 깨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더 사랑하고 한국을 더 즐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